안녕하세요. 예루살렘의 보라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너무 방송을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란 폭격에 대한 그게 실제 상황이 벌어질 줄을 기대하고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전쟁은 점점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상황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60일 추가 그 시즈파이어를 했죠. 휴전을 갖다가 동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이란 쪽에서 이제 몇 가지 핵심 쟁점만 말씀드리면, 첫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농축 우라늄이 몇 킬로가 있죠. 뭐 450킬로인지 뭐 하여튼 그 상당한 양의 농축된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60%인데, 그 60%에서 90% 이렇게 90% 가야지 이제 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라늄을 이렇게 순도를 이렇게 높이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이제 농축 우라늄을 일단은 미국으로 다오 우리가 처분을 하겠다. 두 번째는 그거와 덧붙여서 지금 우라늄 농축 시설, 핵시설이죠, 쉽게 말해서. 그 이란에 있는 거 그거 다 폐쇄해라. 폐쇄하면 해라,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 이스라엘이 전쟁이 많습니다. 심지어 전선이 7군데였어요. 한 번은 가자 있죠. 그건 하마스죠. 하마스 있죠. 그 다음에 저 후티도 가끔 오죠. 이란도 오죠. 또 시리아도 있죠. 시리아도 그 헤즈볼라가 거기 있죠. 그리고 이라크에도 그 이란 프락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레바논에 저 헤즈볼라 지금 하고 있죠. 한참 지금 전쟁을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전선을 두고도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7개 전선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경제가 계속 좋아가지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참 생산력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게 다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 동안 이렇게 나라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쫓겨나라면 쫓겨나는 거, 학살당하면 또 학살을 하면 또 학살당하는 거고, 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무슨 분야든지 최강이 되든지 최고의 그 기술자가 됐든 뭐 과학자가 됐든 뭐든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땅도 가질 수 없죠. 뭐 이렇게 공직을 나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 직장을 못 가지니까 뭐 장사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어렵게 이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살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바뀌어 가지고 이제 소위 그 왕의 절대 권력이 없어지고, 그걸 무너뜨린 건 저는 사실 그 경제인이라 생각해요. 옛날에 그 길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길드들, 그 수상공인들 그 어떤 조합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지금 근대 사회로 들어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게 이제 그 옷이죠. 옷을 이제 이미 그 산업혁명, 영국에서 산업혁명 하는 게 결국 방직 기술 아닙니까? 그 옷을 다 이제 집에서 짜입된 옷을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그럼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뭐 기차도 생기고 뭐 이런 마차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 그 길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직을 잡아야지 뭐 전쟁에 공을 세우든지 뭐 높은 자리를 해야지 이제 땅을 받아 가지고 봉건 영주로 살아가는데, 이제 뭐 전쟁도 많아지고 또 장사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이제 그 농업도 이제 기계화가 슬슬 되는 거죠. 지금처럼 기계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상업이 이제 많이 급팽창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된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사람들의 뜻이 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제 살기가 편해지고 또 다 큰 유럽에서 큰 집 짓고 장사하고 은행 지고 있죠, 상업 지고 있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유럽에 이제 거기에 이제 흡수되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들을 학살을 하고 600만 명씩 그렇게 죽이고 막 하루아침에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깨우침을 온 거죠. 우리가 살 곳은 이것이 아니구나. 유럽이 아무리 좋지만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그게 운동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죠. 그 초대 수상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독립 선언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히브리어도 살리고, 그 히브리어 언어가 죽었었죠. 한때는 죽었는데 그걸 벤구리온이 이제 그 노력을 해가지고 언어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란 거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가 유일한 언어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 버려졌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되살아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그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너무 이야기가 딴 데로 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그거 이야기는 뭐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제 자주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그 유태인 학살은 왜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워낙이 이제 그 경쟁력이랄까 뭐 생산성이 뛰어난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자, 그래서 그 막강한 그 응집력을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축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 미국의 그 핵심 쟁점이 그 핵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겨라. 그리고 핵 농축을 이제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각종 프락시들 활동을 멈추어라. 그거 다 이란이 돈 줘가지고 지금 그 테러리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그 탄도미사일, 특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 제가 전번에 한번 방송을 한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미국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합니다. 못하고
사거리가 지금 영국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그 최대 사거리가 막 500km 미만으로 이제 그 제재가 내려져 있었는데 그걸 몰래 해가지고 지금 그 탄도탄이 지금 영국까지 사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시험을 해갖고 성공을 했어요. 이란에서. 그래서 그 탄도탄을 이제 그 금지하는 거로 뭐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호르무즈는 무조건 개방하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국제 해역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조치를, 그런 이제 요구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양쪽 이야기가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제 딜이 다 돼간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이란에서 하는 거는 또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뭐냐 그러면 뭐 핵무기 이런 거는 그 없다. 그 다음에 그래, 호르무즈는 개방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해역이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그 토를 받겠다, 즉 통행료를 받겠다,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지금 우리 두드러 패가지고 여기 지금 뭐 경제적인 손실 입은 거, 이거를 갖다가 전쟁 배상금을 내라. 그 다음에 또 나아가가지고 그 전쟁 배상금을 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지금 헤즈볼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장들을 족족이 하나하나씩 다 지금 제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이전에 그 헤즈볼라나 테러리스트들이 그걸 이스라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을 제거할 때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제거했다는 그런 방송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레바논에서 전쟁을 즉각 멈추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레바논 정부는 그냥 이건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게레 정부고, 헤즈볼라 애들이 이란이 레바논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치니까 그 레바논 이제 정치가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이렇게 회담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헤즈볼라가 수세에 몰리니까 그 레바논에서 전쟁을 그만둬라. 레바논은 뭐 이쪽 호르무즈 전쟁하고 상관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돈이 다 잠겨 있으니까 그 잠겨 있는 돈들을 다 돌려다오. 자기네들 금융 제재 받은 거 그걸 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딜이 다가왔다는데 딜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제가 지금 봐서는 딜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60일 동안 그냥 그 시즈파이어를 하고 휴전을 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지금 미국이 그렇게 급하게 그 이란을 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무슨 그 계산을 하고 있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으면 제일 괴로운 나라가, 물론 당사자 이란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걸프 이란 국가들 석유 수출해야 되는데 루트가 깝깝하죠. 루트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제일 깝깝하고, 이란이. 그 다음에 제일 더 깝깝한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경쟁력 있게 뭐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유가 그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에서 그 석유를 아주 값싸게 그냥 헐값으로 사가지고 불법으로 일반 그 저가와는 다르게 헐값으로 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노동비도 마찬가지죠.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저임금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제품을 만드니까 제품이 싼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도 다 막혔죠. 베네수엘라도 이제는 그 유령 그 유조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값 다 주고 지금 국제 유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고 인도도 사가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수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고 지금 이란은 저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제 원유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깝깝한 나라는 이제 한국도 깝깝합니다. 한국도 지금 기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도 일본은 무려 9개월치 그 석유를 보관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때 뭐 4월 달인가 뭐 그때 한참 저거 긴장이 고도될 때 그 당시에 뭐 한 달치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 뭐 배 한 대가 빠져나와 가지고 뭐 200만 배럴이 들어왔다가 하는데 그래봤자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산하는 거는 그래 그냥 휴전만 하자, 휴전만 하고 그냥 봉쇄는 그대로 가져가니까 미국이 손해볼 건 없죠. 미국은 뭐 석유 자원 다 있죠. 다 있으니까 뭐 저거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란하고 뭐 이란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뒤로 거래하면서 싸게 사왔던 나라들, 이런 불량국가들, 쿠바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계산을 하고 있고, 이제 이란 쪽에서는 어떤 계산을 썼냐면 당장 지금 두드러 맞지 않으니까 지금 뭐 시간 벌기를 해야 되니까 그 이란이 그래도 또 숨겨놓은 돈이 또 많이 있나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당장 두드러 맞지는 않으니까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또 미사일 다시 만들고 뭐 미사일 발사대도 만들고 핵 그 농축도 숨어서 어떻게 하고 그 요런 이제 시간 벌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시간 벌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답보 상태로 저렇게 남아 있으면 트럼프와 네탄야후는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그 뭐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결을 짓고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묵고 있으면 뭐 불안하다 하면서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뭐 계속 고유가를 유지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갖다가 사실은 그렇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또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디어들은 다 그렇게 때리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저렇게 가두고 있으면 도관에 돈 지니까 쟤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이제 지발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거 다 수용하겠습니다. 핵무기도 안 만들고 뭐 탄도탄도 개발 중지하고 그리고 뭐 호르무즈는 우리가 자진해서 완전히 다 이제 그 개방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60일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서로 지금 이제 뭐 소강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에 또 다른 일이 하나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 무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 보잉에서 만드는 그 공중급유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거를 빌렸었는데 이번에 두 대인가 이렇게 사와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게 한참 몇 대가 더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중거북이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이게 순전히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입니다. 미군이 저기 그 해상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멈추고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란을 갖다가 단독적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뭐 미국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제 더 급한 쪽은 미국보다도 미국은 사실은 뭐 급한 게 없죠. 뭐가 급합니까? 자기네들 기름 다 있겠다 뭐 하니까 호르무즈 봉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문제죠.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상관없고, 이제 네타냐후가 좀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저렇게 연장이 되고 이러면,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작으니까 핵폭탄이 하나 이스라엘에 떨어져 버리면 그냥 그 길로 끝이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렸는데, 뭐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없어지면 이스라엘도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이 아름답고 다 좋지만도 그게 노아의 홍수 이전의 그 시대하고는 지금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그 뭐 화학물질로 오염시킨 거 말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그 자위를 해 스스로 이렇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 이란에서 핵무기를 가지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 조그만 나라에 핵무기 하나, 그것도 그리도 가깝지 않습니까? 탄도탄에다가 뭐 대륙간 탄도탄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란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쏘아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탄도탄 무기와 미사일 이런 걸 갖다가 못하게 막는 거죠. 특히 핵폭탄을 못하게 막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급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사실은 솔직한 마음은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이란을 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계획까지 이미 했었어요. 트럼프가 오면서 저렇게 이제 합동으로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준비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공중거북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한번 출격하면, 출격해가지고 뭐 다시 기름 넣으러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라크 상공에서 그냥 한번 두드리고 있으면 또 거북이들이 가가지고 또 공중거비 해주고 또 두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B2 폭격기도 이스라엘이 2대를 지금 가지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전에는 미국밖에 없었죠. 이런 벙커버스터는. 그래서 그런 무기도 있고, 그러고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지금 드론 공격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 미사일 요격기 이런 게 이제는 지금 그 값비싼 뭐 몇백만 달러짜리 그 아이언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전자를 쏘아 가지고, 아이언빔이라고 그러죠. 전자를 쏘아 가지고 이제 미사일이나 뭐 탄도탄 이런 걸 다 막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계속 발전하죠. 물론 그 항상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 좌빨들의 위험이 있죠. 특히 저기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헌법이 없고, 사법부가 그것도 그 이야기도 다음에 자세히 한번 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문제예요. 사법부가 그 헌법기관인데, 이 사법부가 이거는 이제 누구의 그걸 받지도 않고, 그 어떤 오디션, 그러니까 뭐 감사나 이런 거 없이 자기네들끼리 다 모든 것을 뽑고 이렇게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를 장악해 가지고 그 소위 뭐 좌빨 리버럴 세력들이 그 이스라엘 사법부를 지금도 사실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타냐후를 계속 그거를 이제 그 재판에 붙이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웃기는 게 아무 사건이 아닙니다. 그 뭐 김건희 여사가 그 200만 원짜리인가 뭔가 그 파우치인지 뭔지, 그거를 그 어떤 목사도 아닌 목사, 그 프락치 목사 같은 놈이 그 강제로 이렇게 뭐 강제로 주다시피 선물을 줘가지고, 그래갖고 뇌물을 받았다 이래갖고 지금 억지 그 지금 재판을 하고 있듯이, 그 친구한테 받은 와인하고 뭐 그런 거예요. 와인하고 뭐 조그만 그냥 우리가 소위 인사치료하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부터 친구였어. 원래부터. 그런데 그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그걸 뇌물이다 뭐다 이러면서 그렇게 있고, 심지어 군대에서조차도 그런 좌빨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텔아비브 같은 데는 너무나 그 죄악된 도시입니다. 그 텔아비브는 그 세계의 그 게이 수도라고 해요. 게이 수도.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타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종교 자유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하고 뭐 유대교 쪽만 아니라 그런 뭐 낙태주의자들 또 혹은 또 저기 게이들, 뭐 요즘에는 뭐 성소주사 이런데, 옛날에는 그 동성애자라 그랬죠. 동성애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판을 치고, 또한 지금도 아주 그 정치 그 지형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 네타냐후도 한번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그거를 재판이라는데 선거를 몇 번 해가지고 정부가 구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몇 번을 선거를 해가지고 네타냐후가 그걸 갖다가 정권을 갖다가 물려줬는데, 그 정권 받은 놈이 그게 좌빨인데 아주 유명한 놈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지금 10월 7일 그 사건이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희한하게 국회의원 중 한 명이, 그러니까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그걸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그 여성 국회의원이 그 연정에서 하는데 그걸 탈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명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고, 네타냐후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 선거에서 이겨갖고 정권을 잡고, 그 다음부터 저렇게 가자와하고 헤즈볼라하고 이제 아주 강경하게 나간 거죠.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원래 자기가 특공대 출신이에요. 특공대 출신이고, 그 형이 특공대 대장이 있는데, 말하자면 저기 옛날에 그 우간다에 그 엔테베 그 저기 특공작전이 있었죠. 이스라엘 비행기를 갖다가 테러리스트들이 그 우간다에 거기를 가져갔는데, 엔테베로 가져갔는데, 그 공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작전을 벌여가지고 그 인질들을 다 구해왔어요. 구해왔는데,
인질을 구한 그 특공 대장이 지금 네타냐후의 형입니다. 근데 그 특공 사건에서 인질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바로 네타냐후의 형, 그 당시 그 엔테베 테러 작전 대장이었던 그 네타냐후의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냐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특공대장 이제 자기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제 비행기로 진입을 한 거예요. 했는데 수행을 하는데 그 테러리스트가 이걸 본 거예요. 저기 네타냐후의 형을 봤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그때 이제 이 네타냐후 형이 특공 대장이 뭐 총을 쏘거나 이게 일어나면 저게 안 되니까 다른 쪽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맨손 내지는 뭐 이렇게 소위 이제 직접 그냥 그거를 싸웠던 거죠. 싸워가지고 자신은 이제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아마 찰스 브론슨이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엔테베 작전이라고. 근데 뭐 영화야 또 사실은 또 엉터리가 많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엔테베 구출 작전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네타냐후의 형, 특공대장이 죽음을 당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좀 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봤는데 그거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제는 저쪽에 이제 호르무즈를 이제 항상 위험을 끼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란이 저렇게 뭐 봉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시 미국이 폭격을 가해가지고 이란이 그쪽에서 무력을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화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교착 상태로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걸프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이 나름대로 자구제획을 다 찾겠죠.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 반대쪽으로 홍해 쪽으로 이미 파이프라인 이런 걸 건설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쪽이 아닌 저쪽 지중해 쪽으로 석유를 보내려고 그러고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오만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오만하고 이스라엘을 연결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석유를 보내는 거로 서방으로 가는 루트를 그쪽으로 정하는 거죠. 예멘을 피해가지고 이제, 홍해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는 뭐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게 뭐 해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경제가 달려 있으니까 원래 돈이 다 걸려 있으면, 큰 돈이 걸려 있으면 뭐 어떻게든 다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를 넓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이쪽 해협 말고 반대쪽 아덴만이라 그럽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제 서방으로 가는 길을 트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신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러시아가 그 북해에서 저기 터키 선박을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 문제가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뭐 러시아하고 이제 터키하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 터키, 이란, 리비아, 수단, 그 이스라엘 두고 동서남북에서 그 양사방에서 방향에서 이스라엘을 그 이스케엘 전쟁이라고 그러죠. 에스겔서 전쟁을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동맹국이 될라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터키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또 얼마 전에 또 터키 리라가 또 엄청나게 미국 달러 대비해 가지고 대폭락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 우크라이나로부터 뭘 살라고 그랬겠죠. 뭐 우크라이나에 뭘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 밀이 많이 있으니까 밀을 산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그런 무역을 하려 하다가 그게 이제 러시아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갖다가 그 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다른 나라들은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미국도 안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있습니다. 단독으로. 근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오는데 그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키고 천재지변을 일으켜 가지고 그 자즈렐 밸리 아마겟돈 그 큰 그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거기가 이제 아마겟돈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전쟁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그때 그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맹국들, 그 러시아, 이란, 터키, 리비아, 이 모든 그 동맹국들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이 다 새밥이 됩니다. 새의 밥이 새의 먹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희한한데 그 철새들의 이동 경로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저 시베리아 저 러시아까지 가는 철새 이동 경로가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군대가, 그 막강한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다 죽게 되면 거기가 제1의 철새 이동 경로라 그러는데, 그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스겔 전쟁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제가 그거는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를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휴전을 했다. 60일 동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서로 뭐 주장하는 바가 그 딜을 두고 딜의 내용과 그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그걸 하고 있어요. 이란은 시간을 벌어야 되고, 트럼프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뭐 트럼프는 뭐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손에 피 묻히고 싶지가 않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은 입장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이번 그 전쟁에서 그 핵무기하고 탄도탄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짐을 끊임없이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즈볼라 그 레바논까지 그 본토까지 진입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작전을 그 헤즈볼라 퇴치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헤즈볼라들이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거주민들을 자꾸 괴롭힙니다. 테러를 하고 폭탄을 보내고 로켓 보내고 미사일 보내고 또 테러리스트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짓을 계속 하니까 네타냐후가 일단은 그 북부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골란 고원 근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국민들을 다 대피시켰어요. 거기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소위 이제 리타니 강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동서로 가로질러요. 그래서 리타니 강 그 이남에 있는 모든 그 헤즈볼라를 다 색출해 가지고 제거하고 그 테러 기지들을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란 전쟁이 이렇게 지연돼 버리면 계속해서 이제 그 레바논에 이제 이란은 또 돈을 보내고 테러리스트를 보내 가지고 무기를 보내고 해 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네타냐후는 이제 그런 당장에 지금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골란 고원 그 골란 하이트 근처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가져다가 다시 집으로 귀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연장이 되면 어렵죠. 그래서 네타냐후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그 지금 가장 지금 입장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밀착하고 좋았는데 트럼프는 뭐 급할 거 없다 이거고, 네타냐후는 지금 하루가 급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그런 위험을 안고 있고, 뭐 트럼프 마찬가지죠. 저렇게 뭐 결정을 안 내리고 저렇게 결정장애 비슷하게 저렇게 뭐 또 몇십 일을 주고 뭐 일주일을 준다 했다가 30일을 줬다가 이제는 60일 그거를 휴전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트럼프가 계속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론이나 이런 데로부터 또 트럼프가 좀 그 정치적인 그런 부담을 많이 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